옛날 옛적 한국의 작은 마을 홍성 근처에는 사람이 거의 발길을 들이지 않는 깊고 푸른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매우 특별한 곳이었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숲에 산신령이 살고 있다는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산신령은 자신이 수호하는 숲을 지키기 위해 동물들과 소통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홍성에 사는 소년 재민은 자전거를 타고 숲 근처를 지나가다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호기심 많은 재민은 자전거에서 내려 그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소리의 근원지는 바로 커다란 멧돼지 한 마리였습니다. 멧돼지는 어딘가 다친 듯 보였고 고통스러운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재민은 처음엔 조금 무서웠지만 다친 멧돼지를 내버려 둘 수 없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재민은 멧돼지의 다리가 부러진 것을 발견하고 마을 어른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재민은 서둘러 마을로 돌아가 친절한 농부 아저씨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농부 아저씨는 재민을 따라 숲으로 갔고 멧돼지를 조심스럽게 마을로 데리고 와 치료를 해 주었습니다. 멧돼지는 며칠 후 건강을 회복했고 재민은 매일같이 멧돼지를 찾아가 뛰어놀았으며 둘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재민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거대한 나무 아래의 신비로운 존재와 만났습니다. 그 존재는 바로 숲의 산신령이었습니다. 산신령은 고맙다며 재민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재민이 숲을 사랑하고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기에 그에게 숲의 생명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민은 꿈이 너무 생생해서 아직도 믿기지 않았지만 숲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멧돼지를 만났을 때 재민은 놀랍게도 멧돼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멧돼지는 재민에게 고맙다며 숲의 다른 동물들과 친구가 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재민은 그날 이후로 숲의 동물들과 친해졌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며 지냈습니다. 홍성 마을 사람들은 재민의 특별한 능력을 알게 되었고 그도 마을과 숲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홍성의 숲은 더 건강하고 풍요로워졌고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곳으로 변해갔습니다. 재민은 성장하면서도 숲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고 숲의 수호자로서 마을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멧돼지의 우정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홍성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오래도록 이야기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대한민국 경상북도 의성군에는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져 사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산과 들이 마을을 감싸고 있었고 사계절마다 변화하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마을 사람들은 평화롭게 살아갔습니다. 이 평화로운 마을에는 신령한 존재가 산다고 전해오는 호랑이의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 호랑이는 마을 뒷산에 있는 깊은 숲속을 터전으로 삼고 있었고 아주 오래전부터 그곳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호랑이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마을의 번영과 안녕을 지키는 신령한 존재로 어쩌다 마을이 위기에 빠지면 반드시 나타나 도와준다고 전해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농사일에 바쁜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 전설을 잊은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에는 봄부터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 가뭄이 이어졌습니다. 마을의 농과 밭은 메말라갔고 곡식은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모여 대책을 의논했으나 딱히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나이가 많은 마을 어르신이 말을 꺼냈습니다. 옛 전설에 따르면 마을 뒷산에 신령한 호랑이가 살고 있다고 했으니 가뭄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면 그 호랑이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일세. 마을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지만 그 밖에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젊고 용감한 청년들이 호랑이를 찾아 나섰습니다. 호랑이를 찾는 여정은 험난했습니다. 숲은 울창하고 길은 구불구불 이어져 있었지만 청년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몇 날 며칠이 지나고 드디어 숲 깊은 곳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금빛 눈동자를 가진 거대한 호랑이를 발견했습니다. 청년들은 겁에 질렸지만 마을의 운명을 생각하며 용기를 내어 호랑이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호랑이는 청년들의 절실한 마음을 느꼈는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낌없이 대자연을 사랑하고 서로 돕는 법을 잊지 않는다면 산신령도 너희를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가뭄이 끝날 길은 산의 흙을 파헤쳐 땅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찾아야 한다. 그것으로 새로운 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청년들은 마을로 돌아와 호랑이의 말을 전했고 마을 사람들은 함께 힘을 합쳐 산기슭에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땅속 깊은 곳에서 맑은 샘물이 솟아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큰 기쁨에 차서 샘물을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퍼올렸고 가뭄은 그렇게 해결되었습니다. 차츰차츰 마을은 원래의 번영을 되찾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신령한 호랑이에게 감사해 마음을 담아 매년 제물을 바치는 풍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호랑이 전설은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 내려오며 자연을 사랑하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의성의 신령한 호랑이는 마을의 수호신이 되어 사람들의 기억 속에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마을은 그 후로도 번영을 이어갔고 사람들은 호랑이의 전설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며 그들의 행운을 기원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전설은 오늘날까지도 의성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남아 마을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울진 지역에는 바다와 밀접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매일같이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고 돌아와 가족을 부양하곤 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바다의 상황이 심상치 않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안 가까이에서 어부들이 무시무시한 괴물의 형상을 보았다고 소문이 돌았고 그 이후로는 바다로 나가는 것이 매우 위험해졌습니다. 이 괴물은 수천 년을 바다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던 전설의 생명체로 갑작스러운 바다 온도의 변화 때문에 깨어났다고 전해졌습니다. 키는 당산나무만큼 크고 비늘은 청록색으로 빛나는 아름다움을 지녔지만 눈에서 불꽃을 뿜고 꼬리로 바다를 휘저어 폭풍을 일으킵니다. 울진의 사람들은 점차 불안에 휩싸였고 더욱이 고기를 잡지 못하니 생계마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울진 마을에 용감한 소년 수호가 마을회 중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 괴물을 만나보겠습니다. 이대로는 우리 마을이 위기에 빠질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소년의 용기를 긍정하면서도 걱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수호는 마음을 굳히고 길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부모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조그만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바다가 요동치는 밤 그 생명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호는 두려웠지만 강한 눈빛으로 괴물을 바라보며 외쳤습니다. 전설의 무릇바다가 깊은 곳에 잠들어 있으면 평화가 찾아온다고 들었습니다. 당신이 돌아가야 바다는 평온을 되찾을 것입니다. 그의 외침에 왜인지 괴물은 잠시 머뭇거렸고 이후 놀랍게도 사람의 말로 응답했습니다. 나는 아슬라곤, 바다에 잠들 때까지 너희들의 바람을 듣고 싶다. 라며 소년의 용기와 진정성에 감동한 아슬라곤은 마음을 돌려 바다의 깊은 곳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 이후로 울진 바다는 다시 평온을 찾았고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수호의 용기를 칭송했고 그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울진의 전설로 남았습니다. 매년 마을 사람들은 수호와 아슬라곤의 이야기를 기리는 축제를 열었으며 이는 울진의 전설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무성한 들판과 맑은 강물이 흐르는 곳에 익산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마을을 둘러싼 넓은 연못 덕분에 연꽃마을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어느 해인가 연못은 마르지 않는 신기한 물길을 통해 항상 푸르고 풍요로운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이 연못에는 아름다운 연꽃들이 가득 피어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연못을 신성시하며 존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연못 가장자리에 앉아있던 작은 소년 준호는 물 위에 비친 달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많았던 준호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물길의 출처가 궁금했습니다. 어른들에게 물어봤지만 그 누구도 연못의 신비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마을의 어른들은 준호에게 연못 주변을 조심히 다니라고 타일렀습니다. 어느 날 밤 준호는 연못 가장자리에 앉아 물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물속에서 여린 빛이 솟구치며 물고기처럼 은빛으로 번쩍이던 수수께끼에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못의 수호령 라신녀였습니다. 은빛 머리칼과 연잎을 닮은 옷을 입은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준호에게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너 호기심 많구나. 여긴 내가 있기에 안전한 연못이란다. 연화신녀는 준호에게 연못의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연못은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처음 만들어낸 곳이라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별의 신성한 힘이 연못을 지키며 연꽃을 피어나게 했고 마을을 번영으로 이끌었습니다.
준호는 이 이야기를 듣고 감명받았습니다. 연화 신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 연못이 계속 아름답게 피어나도록 너의 순수한 마음을 간직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널리 알려주렴. 다음 날부터 준호는 마을 사람들에게 연못의 이야기를 열심히 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영꽃마을의 이야기에 큰 감동을 받으며 연못과 자연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시간이 흘러 준호는 성장했고 익산의 소중한 연못을 보호하는 수호자로서 마을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화 신녀와 함께 연못을 돌보면서 그의 이야기와 신념을 후손들에게 이어갔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여전히 그 연못에는 연화 신녀가 은빛으로 반짝이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원도 홍천의 깊은 산속에는 마법 같은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하늘을 찌를 듯한 나무들과 푸른 이끼가 가득한 돌들로 덮여 있었으며 아침에는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이곳은 인간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숲의 주민들인 동물과 작은 생물들은 이곳에서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호기심 많고 용감한 어린 다람쥐인 도토리가 숲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모험을 떠났습니다. 도토리는 무언가 특별한 것을 찾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종종 강가에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신비한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그 이야기 중 하나는 숲 깊숙한 곳에 숨겨진 도토리 왕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도토리 왕국은 최상의 자연 환경과 맛있는 도토리로 가득 차 있는 장소라 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동물이 전혀 굶주리지 않고 행복하게 산다고 했습니다. 도토리는 그 이야기에 큰 감명을 받아 도토리 왕국을 찾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모험 첫날 그는 숲의 수호신인 커다란 사슴을 만났습니다. 사슴은 황금빛 눈동자로 도토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작은 다람쥐야, 무엇을 찾고 있느냐? 도토리는 용감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전설 속의 도토리 왕국을 찾으러 왔어요. 사슴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너의 마음이 진실하고 용감하니 내가 길을 안내해주마. 하지만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해야만 하느니 도토리는 기꺼이 사슴의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숲의 가장 높은 나무에 올라가 사슴이 떨어뜨린 황금 잎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도토리는 그의 날렵함과 재치를 이용해 그 작업을 해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숲의 어두운 동굴을 지나가면서 반짝이는 달빛 돌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도토리는 무서움을 이겨내고 어둠 속을 헤쳐나갔고 마침내 빛나는 돌을 찾아냈습니다. 마지막 시험은 호수에 가장 깨끗한 물방울을 담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도토리는 그의 작은 손으로 물방울을 담아 사슴에게 가져갔습니다.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한 후 사슴은 도토리를 숲 깊숙한 곳에 있는 신비로운 문으로 안내했습니다. 이 문 안에 내가 찾는 왕국이 있느니라. 사슴이 말했습니다. 도토리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고 그곳에는 보석 같은 반짝이는 도토리들과 함께 다양한 동물들이 조화롭게 사는 왕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도토리는 도토리 왕국에서 각양각색의 동물, 친구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그곳에서의 경험은 다람쥐들에게 다시 들려줄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토리는 홍천의 이 신비로운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전하며 그들의 마음속에 용기와 꿈을 심어주었습니다.